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가 주목하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세계 최대 인공지능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엔비디아 그래픽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입니다. 이번 행사 앞두고 나오는 전망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매년 열리는 행사이긴 한데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 선두에 오른 이후에는 처음 열리는 행사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일까요? 예, 일부에서는 인공지능 AI 국제회의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걸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는 있겠지만 이 GTC라는 것은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그러니까 반도체 칩 중에 한 형태인 GPU 반도체 기술자 회의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GPU 개발자 회의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회의인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GPU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 또는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사다 쓰는 사람들 정도가 엔비디아 행사에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석하는 정도의 아주 일상적인 행사였었습니다. 최근 4년간은 또 개최 자체를 못했죠.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고요. 예, 오프라인으로는 행사 자체도 못했어요. 그런데 2022년 10월 달 오픈 AI가 이른바 챗GPT라는 생성형 AI를 공개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생성형 AI라는 인공지능, 이게 원래 그 구글에서 하던, 그러니까 알파고 팀들이 상당 부분 참여를 해서 구글을 이제 회사 인공지능의 효시로 키웠습니다만은 구글 본사 측과 의견 마찰을 빚고 그중에 일탈을 해서 오픈 AI를 만들었는데, 이 오픈 AI가 챗GPT를 만드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 봤더니 이게 생각보다도 인공지능 쪽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사실은 오픈 AI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연 이후에 사실상 처음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인공지능의 엄청난 어떤 혁신을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젠슨 황이 라이브로 키노트 하고요. 그다음에 수준별로 기술 및 비즈니스 전략을 위한 강연, 강연이 무려 600개 이상 있습니다. 와. 그 밖에도 특히 핸즈온 기술 데모 하는 200개 이상 업체들이 전시도 하게 되고요. 그 밖에 또 자동차, 생성형 AI, 헬스케어, 로보틱스 등에 관한 어떤 기술도 서로가 논의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엔비디아가 새로 내놓을 GPU 새 버전, 이 엔비디아의 GTC 그동안 10여 년 이상 계속되어 온 행사에서 사실상 가장 언론들이 주목해왔던 부분이 유일하게 있다면 무슨 그동안의 GPU 좀 성능이 개선됐나? 새로운 제품 A100 시리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엔비디아는 B100을 이미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B100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 또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생산 능력은 이런 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100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텐데요. 만약에 이 B100이 기존의 A200이라든지 이런 시리즈보다도 혁신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안고 있어서 인공지능 개발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전망이 나온다면
인공지능 돌풍은 또 더 한 번 갈 수도 큰 있겠죠.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발표를 이제 젠슨왕 CEO가 키노트에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키노트에서도 소개를 하고 또 B100 신제품 설명회도 예정이 돼 있어요. 지금 상당히 이제 GTC 앞두고 뭐 홈페이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바람잡이를 하고 있는 게 키노트까지 지금 21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도 좀 발빠르게 어떤 내용 나오는지 듣고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 모닝벨 또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미국 오라클이라는 기업 이것도 이번 행사에서 뭔가를 좀 발표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라클이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오라클 얘기입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이번 GTC 2024에서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것을 발표하겠다. something beautiful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멋진 공동 발표를 할 수 있을수록 기대한다. 이런데 사실 오라클이 지난주에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대폭등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오라클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 관리해주는 회사였는데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늘렸고 특히 AI용 클라우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오라클 같은 아주 대형 회사마저도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CPU를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건데 이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오라클이 클라우드를 보통 회사보다는 엄청나게 더 큰 규모로 이를테면 737 그 보잉 점보 비행기 8대를 합쳐놓은 옆에 병렬해 놓은 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거기다 컴퓨터를 깐다. 데이터 센터를 그만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거기에 들어가는 GPU가 전부 엔비디아 제품이다. 이러면 엔비디아로서는 수요가 폭발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 또 하나는 아마도 새로 만드는 회사인 만큼 그만큼 더 빨라진 회사의 그 B100 시리즈를 아마 오라클이 본격적으로 채택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라클은 지금 저 투자 비용을요 본인의 그 오라클 회사 비용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달라는 수요가 많아서 만든다. 그 얘기는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가하고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이 폭발하면 주가도 물론 더 오르는 그런 상승 탄력을 받겠지만 그동안 주가가 너무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 주가 상승폭과 이번에 이 엔비디아 GTC에서 발표하는 기술 개발 폭 이게 어디가 더 빠르냐?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후발주자들이 지금 많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 후발주자들이 과연 새로 나온 이 엔비디아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기술을 낸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그걸 누가 생산을 하느냐는 거죠. TSMC가 주목을 끄는데 TSMC가 과연 생산 능력, 캐파가 될까?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다양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일상적으로는 자, AI의 기술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모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엔비디아라는 이제 하나의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다른 곳들에서도 대거 참여해서 뭐 시연하고 기술도 선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행사에 이제 그 다른 기업이 왜 가느냐? 자, 이 글로벌 회사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내는데 그 매 6월 달마다 WWDC 회의라는
개발자 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애플이라는 그 아이폰 상품이 애플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부품 만드는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애플이 이제 주최해서 우리는 아이폰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부품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 또는 부품 회사들로부터 우리 기술 개발의 이 정도 속도다. 그러니까 모기업인 애플도 이렇게 좀 감안해 달라. 이런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거든요. 엔비디아는 이제 올해 워낙 사람들이 그 엔비디아 컨퍼런스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많으니까 이것을 등급을 나누었어요. 후원의 등급을 나눈다. 예, 후원의 등급을 나누어서 뭐 돈을 많이 내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이제 중요도, 주목도에 따라서 그래서 1등급은 아마존, 델, 구글, 오라클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1등급에 들어가 있는 회사 특징 대부분 클라우드 사업하는 곳이에요. 클라우드 사업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가는 곳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 사가는 고객이 제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1등급에 올라놨습니다. 자, 2등급은 SMCI,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했죠, 올랐죠. 네. 자,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그 엔비디아가 GPU 만들어 가지고 아마존이나 델, 구글 등 데이터 센터에 GPU를 팔면 그 가서 서버를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SMCI 입장에서는 엔비디아하고 대등한 관계 또는 SMCI는 엔비디아에 좀 종속돼 있는 그런 관계죠. 자, 3등급. 3등급은 이제 직접적인 인공지능과는 좀 관계가 없고 보조하는 회사들인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3등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그 메모리 중에서 적층 쌓아가지고 이 엔비디아의 GPU를 도와주는 것이죠. 거기에 삼성전자가 여기에 3등급으로 올라갔다는 거 올해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HBM을 엔비디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HBM 하면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의 시장 점유율 1등이었고 또 마이크론이 최근에 기술로서는 제일 앞서 있는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4등급에 처져 있어요. 그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이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번 HBM의 최우선 주자로 나서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3등급에 있고 SK 하이닉스 4등급에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기술력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더 성의를 들여서 간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한테 성의를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더 많은 공간을 주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 역시 삼성전자가 내놓는 기술이 혁신적이라면 폭발적인 관심을 일으킬 것이고 기술이 소문난 잔치에 별로 그 먹을 게 없구나 이랬다면 뭐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아무튼 여기에 후원 기업들 들어와 있는 후원 기업들 지금 소개한 기업들은 아주 일부고요. 요 회사가 600개 정도 돼요. 600개 정도 되는데 그 후원 기업들 간의 어떤 결투 이것도 굉장히 관심 있는 화제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사실 이거 처음 봤을 때는 무슨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남의 행사에 자리 빛내주러 돈까지 내고 후원하면서 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그만큼 주목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라는 뜻인 거죠, 저게? 돈 내고 갈 수도 있고 돈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다 다른데 공개가 되지 않기 후원이라고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고 후원은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로 순위를 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앵카님이 이런 그 방송을 해주면 저는 돈을 받건 안 받건 와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이런 후원자도 있어요. 이 등급을 매기는 데서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서요. 아마 실탄의 크기나 뭐 기술의 좀 우수성 관련일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GTC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기술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만 잘해도 큰 이득을 볼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바로 그런 경우라는데 어떤 내막인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팀 쿡 CEO가 6년 전에 한 말이 화근이라면서요. 예, 요즘 뉴욕 증시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 특히 큰 회사 중에서
M7에서도 지금 빠져라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두 회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잘 아시는 또 테슬라, 또 하나는 애플 두 회사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오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에 데미지를 줘왔습니다. 애플은 비교적 신중했거든요. 테슬라는 사실 이제 놀랍지도 않잖아요. 예. 그런데 애플도 그런 어떤 오나의 말폭탄이 터졌어요. 그런데 단순히 팀 쿡이 입이 가볍다기보다는요, 이번 사건은 그 기업인의 신뢰성, 기업인은 고객과 만날 때 얼마만큼 진솔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 정직성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엄청난 배상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대한 교훈과 같은 사건이에요. 자,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모닝벨에서도 이 사건을 아주 소상하게 2018년에도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8년 3분기 실적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참석했던 투자자들이 물었습니다. 자, 중국하고 미국이 그 당시에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미중 무역 갈등을 막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중국에도 그 애플 아이폰 안 쓰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중국의 아이폰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팀 쿡 애플 CEO가 중국 문제 없습니다. 중국에서 애플 수요 감소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바로 그 얘기가 팀 쿡이 얘기를 했던 그날 팀쿡에서 그 팀쿡의 하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청사에 전화나 공문을 통해서 중국의 앞으로 판매량이 줄어들지 모르니까 애플에 공급하는 중국용 부품 공급량을 좀 줄여라 라는 공문이 나갔었던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뜻일까요? 팀쿡 CEO가? 팀쿡이 몰랐을 수도 있죠. CEO인데요? CEO인데 그 개별사 하청 나가는까지 다 결제를 받는다고 워낙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그게 미세한 조정인지 뭐 기조적인 변화인지. 예,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하청사에 부품 납품을 줄여라는 얘기가 팀쿡 발언이 있었던 컨퍼런스 콜 이틀 후에 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해치펀드들이 팀쿡 발언을 믿고 애플 주식을 대규모로 샀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에 그 보도가 나오면서 팀쿡이 중국 공급량을 줄인다라는 보도는 주가가 대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노프 카운티 연기금 센터 같은 데서 애플이 이럴 수가, 우리 속인 거 아니야? 당시에 주가가 하루 만에 10%가 폭락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애플 같은 회사가 10%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죠.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회사였는데, 그래서 이게 소송이 들어갔고 계속해서 현재 지금 그 재판 예비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근데 애플이 야, 이거 너무 지리하다. 그리고 주주들하고 우리 6,500억 줄 테니까 그냥 재판 그냥 취하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잘못을 시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합의를 시인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가요? 골치 아프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리고 합의문을 봐야 되는데 합의문은 대충 비공개거든요. 우리는 잘못을 시인하는 건 아니지만 오해해 줄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일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6,500원을 준다. 이렇게 합의문을 썼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세간에서는 결국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날벼락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팀쿡이 총기가 많이 없었다. 그다음에 왜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발언하지 않았느냐. 사실 미국의 이 그 하나의 소송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으면 저 이상의 거짓말을 해도 배당을 더 주겠다 덜 주겠다 이래도 소송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저 대목을 딱 그대로 꼬집고 소송도 하고 저렇게 재판까지 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어떤 사기나 거짓말 풍토를 막는데 하는 대로 어떤 경종을 불릴 수도 있는 아니냐. 그런 면에서
매우 발전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적지가 않습니다. 박사님, 근데 굳이 반대로 좀 여쭤도 보자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기업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물론 책임감 있게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 자체를 꺼릴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를 얘기한 것이지 않은데 현실을 얘기한 거.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판매량을 한쪽에서는 줄이라고 하면서 판매 감소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거짓말이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당을 늘리겠다, 줄이겠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니까 중간에 가서 바꿀 수는 있지만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 투자를 앞으로 회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우리 지금 투자 늘리고 있습니다. 했는데 투자 늘리고 있지 않았다든지 이런 거짓말은 이번에 상당히 차단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CEO들도 함부로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컨퍼런스 콜이 비교적 소탈한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이었는데 이제는 CEO들이 혹시 내 말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 손해배상 청구가 날아올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래서 컨퍼런스 콜의 분위기를 저상시키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해서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말씀하신 대로 애플 체면이 진짜 말이 아닌 게 성장주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뭐 코카콜라 같은 가치주다 뭐 이런 월가의 혹평까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애플은 대표적인 성장주예요. 애플이 때문에 성장주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 애플은 더 이상 성장주 아니다. 코카콜라하고 비슷한 가치주일 뿐이다. 그리고 애플에 투자하면 시중금리 가치는 좀 있으니까 시중금리 수준의 수익률 정도를 해주는 방어주다. 와, 진짜 혹평이네요. 투자 전략을 바꾸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애플의 6월달 WWDC입니다. 그것도 개발자 회의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애플 보고 뺏겨서 만든 게 이 TC라는 회의예요. 애플의 WWDC는 참여자가 1,000명, 2,000명이 넘어요. 엄청난 크게 행사입니다. 거기서는 애플의 WWDC 대회에서는 IT의 수요 공급을 예측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과연 팀 쿡 애플 CEO가 애플이 AI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바로 6월달 WWDC까지 그 AI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지 못하면 애플 주가는 대폭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새로운 플랜을 밝히면 애플이 성장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도 있다. 이런 시장의 기대와 어떤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팀쿡 CEO가 연말에는 AI 관련 중대한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중간에 나올 수도 있나 봐요? 시중에서는 WWDC에서 그 개발자들하고 상의가 없는 게 연말에까지 나오기는 어렵겠죠. 아, 미리 예고성으로 멘트를 할 수 있겠다. 멘트 자체보다도 그 개발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애플이 힌트를 얻을 정말로 수 있다는 AI 거죠? 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데 대한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6월달 WWDC를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개의 중요한 개발자 회의를 짚어드렸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그리고 애플의 WWDC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알찬 기업과 사람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